혹시 우리 몸의 장이 뇌 건강, 특히 알츠하이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놀랍고도 중요한 장과 뇌의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의 뇌가 평생 그냥 그대로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. 그렇죠. 나이가 들면서 뇌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가끔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. 근데 또 동시에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한마디로 뇌는 약한 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주 역동적인 존재인 셈이죠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파고들 주제, 알츠하이머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요, 이 병의 단서를 찾던 연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.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 하면 딱 이걸 떠올렸어요.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요. 이게 뇌에 막 쌓여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걸 가장 큰 특징으로 본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, 어쩌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. 연구자들이 환자들을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.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, 그러니까 장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아니, 뇌질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장이냐고요? 그러니까요. 뇌에서 시작된 병을 연구하는데 왜 과학자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곳, 우리 몸의 장을 들여다보게 된 걸까요?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장뇌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와, 이름이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해서 우리 소화계랑 뇌를 잇는 말 그대로 정보가 오가는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신경염증이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뇌에서 시작되거나 뇌로 퍼지는 염증을 말해요. 이게 알츠하이머 증상을 확 나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딱딱 맞춰지는지 한번 볼까요? 연구자들이 내놓은 가설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, 첫째, 어떤 이유로든 장내 환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. 그럼 둘째, 당연히 장에 염증이 생기겠죠. 그리고 셋째, 이 장에서 생긴 염증 신호가 아까 말한 그 장뇌축 고속도로를 타고 뇌까지 쌩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신경염증을 일으키는 거죠. 넷째, 이렇게 뇌에 염증이 생기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더 쉽게,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이 플라크들이 결국 신경 기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. 와,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장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인 셈이죠. 이 가설, 정말 획기적이죠?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과학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사실과 이게 정말 원인이 맞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거든요.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왼쪽을 보세요. 우리가 관찰한 사실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장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이건 팩트죠. 하지만 오른쪽,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, 과연 이 장 문제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일까요? 아니면 그냥 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증상 중 하나일까요? 동물 실험에서는 장 염증을 줄였더니 플라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,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지 않는 것. 이게 과학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? 연구자들 앞에는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.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해보는, 더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시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. 또 특정 장내 미생물 패턴이 진짜로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맞는지, 그리고 만약 치료를 한다면 도대체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하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미래의 치료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? 이 연구는요, 회복의 가능성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만들고 있어요. 그럼 어떤 치료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물론 아직은 아주 초기 동물 모델 단계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하지만 특정 항생제를 쓰거나 식단을 바꾸는 것처럼 장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이 뇌의 나쁜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.
자,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우리 뇌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의 열쇠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생각지도 못했던 곳, 바로 우리 몸속의 장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연구는 이제 막 새로운 문을 열었을 뿐이지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